제주도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패션을 입고 있을까? 이 패션 황무지에서는 어떤 스트리트 패션 문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의 스트리트 패션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패션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카메라를 들고 제주 스트리트 패션 문화를 알리고 싶은데 좀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려도 되겠냐. 제가 한 1000명을 만났어요. 제주도민을. 6개월 만에 팔로워가 15,000명이 됐어요. 갑자기 제가 페북 스타가 된 거예요. 제주도에서 패션 사진을 찍는 청년으로. 제주도에서 서울을 올라온 이유는 제주에서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펼치기에는 그 제주도가 너무 불모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서는 너무 근면성실함을 배웠던 것 같아요. 서울은 너무 경쟁력이 치열하고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근면성실하게 경쟁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달리고, 제주도는 좀 느리더라도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점이 제주도만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선 가로수길에서 엄청 유행을 했던 스트리트 문화고, 그 가로수길의 스트리트 문화는 뉴욕 패션에서 영감을 받아서 했던 그런 문화인데, 이걸 제주도에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주도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패션을 입고 있을까, 이 패션 황무지에서는 어떤 스트리트 패션 문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어요. 가로수길 스트리트 패션이 트렌드에 결합된 좀 인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면, 제주도의 스트리트 패션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패션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무턱대고 그냥 카메라를 들고 가로수길에 있는 스트릿 포토그래퍼들처럼 좀 독특한 패션을 입은, 개성 있는, 아니면 옷을 잘 입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제주 스트리트 패션 문화를 알리고 싶은데 좀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려도 되겠냐, 약간 이런 접근을 해서 촬영을 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어요. 제가 한 1000명을 만났어요. 제주도민을. 그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핫한 거예요. 무슨 제주도에서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찍나. 6개월 만에 팔로워가 15,000명이 됐어요. 갑자기 제가 페북 스타가 된 거예요. 제주도에서 패션 사진을 찍는 청년으로. 제주도에 패션을 한다는 사람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팔로워가 생기니까 이거를 좀 커머셜하게 운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를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좀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운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트리트 패션 마켓을 열었어요. 청소년들이 몰래 담배를 피는 어두운 골목을 패션 마켓으로 개조해가지고 셀러 40-50명 정도를 모아서 그 좁은 골목을 빼곡하게 채워서 마켓 거리를 조성을 했고,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1일 1000만 원 정도 벌 정도로 엄청 문전성시를 이뤘었고요. 판매하는 품목은 주로 벼룩시장처럼 자기가 못 입는 옷을 팔거나, 샀는데 사이즈 미스가 나서 보관하고 있던 옷, 아니면 자기가 아끼던 옷인데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이런 걸 판매하는 그런 패션 마켓을 열어서 그게 또 일렁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임선옥 디자이너 쌤한테 노크를 했습니다. 저는 파츠파츠의 SNS 마케터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을 배우는 약간 그런 인턴십을 하게 된 거예요.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에 제가 서울 패션위크의 최연소 디자이너로 제너레이션 넥스트에 데뷔를 했고, 딱 그 쇼를 하기가 무섭게 런던에 있는 기업한테 캐스팅이 돼서 그 런던에 초청 전시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중국인 대표였거든요. 중국인 대표였고 유럽과 중국을 오가면서 패션 전시를 하는 그런 기업이어서 런던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중국 K11이라는 유명한 백화점에서 전시를 하면서
하면서 그때부터 좀 중국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이제 2017년에 중국 광저우 패션위크, 중국 온주 패션위크, 중국 우한 패션위크, 샤먼 패션위크 이런 걸 하면서 좀 중국에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온주에 캐스팅이 돼서 온주를 갔다 왔는데, 온주라는 도시는 대한민국으로 비교하면 대구, 수도권에 있는 백화점 시장은 아니지만 섬유나 제조적인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요. 제가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정말 그 중국 패션의 제조 시스템과 또 상하이에 계속 출장을 가면서 유통 시스템을 좀 배워왔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게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옛날에는 저품질의 저가 상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정말 알아주는 제품이 됐어요. 중국 시장 자체가 옛날에는 K 패션을 굉장히 선호하고 한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워너비이고 한국 디자이너를 어떻게든 초청하려고 했으나, 제가 본 중국 시장은요, 자국에 있는 패션 브랜드와 패션 디자이너들을 굉장히 육성하기 위한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요. 중국의 자국 브랜드를 홍보하고 띄워주고 있더라고요. 중국 국민들한테도 우리 브랜드를 애용하자라는 그런 중화사상. 이 중화사상은 남의 것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거를 사랑하자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무섭고 임팩트가 있었고요. 이러한 중화 사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해외 디자이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위축되었어요. 그때 딱 든 생각이, 내가 외국인 신분으로 중국에 계속 있는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귀국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전 세계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산업이 아주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건 또 되게 세분화되는 건데, 중화사상이랑은 또 반대로 이거는 지역색을 살리자라는 주의거든요. 나는 제주도 사람이지만 서울에서 브랜드를 런칭했고, 나는 중국에서도 먹혔고, 내가 제주도에서 좀 힘을 받아야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그 제주도 해녀 속담 중에 죽어보난 물 소중히 호나 있죠, 이런 말이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평생 몰질을 하고 죽을 때가 됐더니 내 옆에 남아있는 게 물 소중이라는 옷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완전히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되게 아프게 꽂히면서도 배워야 할 그런 정신으로서 다가왔거든요. 물 소중이는 1700년 때부터 입었었대요. 무명천으로 만든 거고, 그 당시에는 재봉틀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손바느질을 하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제주도 바다에 직접 제가 들어보니 돌이 너무너무 날카로워서요, 돌을 뒤집는 과정에서 피부가 막 쓸려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 해녀 작업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2017년에 제주도 해녀의 옷을 1000만 원의 가치로 끌어올려낸 패션 디자이너라는 기사로 저를 자극하는 그런 기사에 글이 올라와 있었고, 그걸 열어보니 영국에 있는 프린이라는 브랜드인데, 그 영국 패션 디자이너가 이 2016년에 제주도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아주 발빠르게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와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 여성에 대한, 이 여성의 몰질이라는 작업에 대한, 해녀복에 대한, 이 사람이 해녀를 정말 제대로 관찰을 했구나, 몰질을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예민하고 관찰력이 대단한 디자이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중국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이 패션 사업을 크게 키울 수 있을까에만 고민을 했는데, 이 런던에 있는 패션 디자이너는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자기의 패션쇼에 과감히 올릴 수 있는 깨어있는 정신에 너무 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제주의 아들로서 이 디자이너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2%를 내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2018년 후반에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해녀 200명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해녀들을 인터뷰하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검정색 고무복이 눈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충격적인 사실이 일본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 야마모토라는 일본 소재의 고무를 입고 있었다는 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세계가 인정한 제주의 문화유산인데 왜 일본 소재의 옷을 입고 있나, 본능적으로 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해녀를 위해서, 제주를 위해서 프린이 하지 못하는 방린준의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딱 든 생각이, 야마모토를 능가하는 이 대한민국산 소재를 만들면 이걸로 엄청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녀복 연구소라는 걸 런칭을 했고, 이제 해녀복 연구소는 소셜 벤처로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혁신 기술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